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굳이? 하지만 그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농탕! 수박이 됐네요, 오늘. 되게 멋있다. 잘 어울린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신변의 변화라기보다는 예.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염색 자체를? 네, 탈색을 이야, 처음 해봤어요. 와, 되게 잘 어울린다. 정말요? 되게 그 약간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오는 영화 속 캐릭터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막 풍성한 수박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아니, 근데 참 오늘 공교롭게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가 수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이 수박인데. 수박. 예. 수박 좋아하죠? 그래서 뭐니 해도 수박이죠. 수박. 그쵸. 씨를 어떻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씨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해놓고 포크로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나는 그냥 씨까지 그냥 다 먹어버려요. 오. 예. 그럼 왠지 영양이 많을 것 같아서. 아무튼 수박 얘기를 왜 꺼냈냐면 수박꽃이라고 우리 두기들도 혹시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수박꽃. 수박이 꽃이 있어요. 수박꽃 본 적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박꽃의 꽃말이 뭐냐? 바로 참 잘 어울린다. 큰 마음입니다. 큰 마음. 큰 마음. 네. 수박도 제일 크니까 거의 과일 중에 그렇지. 제일 크니까. 그렇지. 다른 과일과 비교해서 수박이 크기도 크거든요. 꽃말도 이렇게 큰 마음이란 이야기인데 모쪼록 여러분들 올 여름에 수박도 많이 드시면서 넉넉하게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수박 드시면서 큰 마음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자고요. 아시겠죠? 수박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수박 1인 1수박 가능합니까? 이 한 개까지는 힘든데 네. 1 수박 주스는 가능합니다. 1수박 주스. 우장춘 수박은 되잖아요. 그거 조그맣잖아. 근데, 그래요? 씨 없는 수박이요? 씨 없는 수박. 옛날에 방송하다가 제가 씨 없는 수박으로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수 없는 씨박 주세요 이랬거든요. 수 없는 씨박. 자, 아무튼 수박처럼 오늘 풍성하게 큰 마음으로 우리 두기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수박. 박수, 수박. 저희가 한 2주 전에 노찬스 클리어였잖아요. 오늘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웬만해선 찬스 없이 갑니다. 네. 지금 완전 정점입니다. 정말 퀴즈의 정점. 촉이라는 게 촉. 오늘 형님 오자마자 수박 얘기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이 대본 보기도 전에 맞아요. 수박 얘기했는데 뭔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의 감이 지금 완전 감입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크루아상은 프랑스의 빵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는 역사 깊은 헝가리의 빵이라고 합니다. 1683년경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전해졌고 루이 16세의 왕후가 된 오스트리아의 마리 앙뚜아네트에 의해 프랑스에 전해졌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어로 크루아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소라. 소라같이 생겼지. 네. 소라. 이게 딱 얼핏 보면 문제 유형 자체는 쉬운 듯한 맞아요. 가벼운 문제인데 또 의외로 또 추리하기가 맞습니다. 힘들어. 이게 외형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이거에 관련된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샌드위치처럼. 그렇지. 백작처럼. 외형에. 외형. 오케이, 알겠습니다. 크루아상이 제 머리가 약간 크루아상 같잖아요. 이렇게 층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정답 애벌레. 맞나? 찬스 갈까? 찬스 가겠습니다. 그래. 저희 가자. 찬스도 감입니다. 얘도 출연을 해야지. 맞습니다. 제가 먼저 세게. 돌리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둘, 셋. 쭈쭈빠쭈빠쭈빠까lum빠. 뭐야? 이구동성 힌트. 예. 감독님 마스크 쓰셨는데? 마스크 벗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등수호. 3명만 말했어. 네. 달? 아니 아까랑 도? 달라졌는데요? 정답. 초승달입니다. 정답입니다. 기억났어? 와, 기억났어? 기억났어? 와. 저희 폼 엄청 올라온 거 보셨죠? 그렇죠. 빵 이름들이 이런 특이한 유래가 많잖아. 아까 얘기했던 샌드위치, 네. 그 백작 이름이고, 그리고 그 파니니인가? 뭐 그것도 뭐 또 다른 뜻이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
빵 좋아하세요, 형님? 빵 너무 좋아하지. 빵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빵, 나 제일 좋아하는 빵은 나는 그냥 치즈가 들어가면 다 좋아. 그리고 소세지 낙엽빵 알아? 네, 네.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래. 아, 처음으로. 정말요? 작가 앤디 위어는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던 소설을 독자들의 요청이 지속되자 자비를 들여 전자책으로 출판을 했고 이후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맺고 정식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소설 마션인데요. 마션은 리들리 스콧 감독과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그렇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화성 표면에 착륙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홀로 남게 되었는데요. 와트니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 최초로 화성에 이것 재배를 시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션 봤어? 안 봤습니다. 아, 나도 못 봤는데. 이것 재배. 정답 배추. 화성에서 이걸 재배했다? 근데 이게 강의랑 연관이 있나요? 문득 든 생각인데 오 문제가 지난주와 약간 결이 달라졌습니다. 왜? 어려워졌어?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유추가 힘들지. 예, 좀 틀리게 내는 어. 틀리라고 내는 문제로 좀 결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네.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레벨업 한 걸 네. 인정해 준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를 많이 꼬신 건데 네. 화성 먹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정답 감자. 정답입니다. 우와, 아니었어. 자 이거는 지금 제작진의 굉장히 고도의 어떤 방해 전략이야. 네, 수박, 빵, 감자로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배고픈 맞아요. 상태에서. 맞아요. 저희 지니 후니 문제는 언제 풀어요? 다음 문제가 지니군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상품이 문제. 있네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건포도에도 씨가 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너 뭐 했어? 저 오했어요. 무더위에서 무는 한자로 없을 무자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왠지 오일 것 같았는데. 달팽이는 암수 한 몸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형님, 감히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다 피해가네요. 나 이겼는데? 오늘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겼는데? 3선승제예요. 승부에서도 이기고 모욕감을 줬다. 뭐. 자, 하나, 둘, 셋. 더위야 가라. 핸디 선풍기. 오, 이거지. 와. 오, 와 좋은 거야. 여기 시베리아. 너무 추워. 좋아, 너무 좋아.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짝퉁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수많은 가짜 상품으로 유명세를 누려왔는데요. 중국의 가짜에 관한 일화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에서 박지원은 자신이 갖고 간 이것에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본래 송나라 때 처음 만들어져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중국이 원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 것을 놔두고 굳이 조선의 것을 선호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묻자 청나라에는 가짜 이것이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건 가짜가 아닐 테니 믿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썼던 게 뭐가 있을까? 중국까지 뭐 배 타고 가서 곰방대? 담배. 정답 담배. 정답 지포라이터. 어렵다. 찬스 가? 찬스 가겠습니다, 가자. 형님. 네. 어렵다. 이번 내가 세게 돌려볼게. 알겠습니다. 힘차게. 이쪽. 돌아라! 아야. 뭐야? 무상원 힌. 오케이. 와우. 긴장하실 때 응. 먹는 거. 내가 긴장할 때 먹는 거? 네. 일단 알았어. 네. 그리고 끝이야? 네. 청심환. 정답입니다. 한 방이네, 한 방.
청심환은 옛날부터 아주 역사가 깊은 약이구나. 청심환 먹어본 적 있어? 네. 어때? 먹으면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저는 별 차이 못 느꼈어요. 아 그래?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의 행사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F8 네가 컨퍼런스에서 맞출 것 같아. 네. 페이스북의 CEO는 미래의 키워드는 프라이빗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사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모습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만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메신저 또는 온라인에서 소규모 모임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밴드? 밴드 맞잖아. 저는 길드. 클랜. 모르겠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진짜 찬수도 못 쓰고 어떡하냐? 힌트를 좀 주세요. 네, 좀만 몰아주세요. 두 개의 단어가 아 합쳐졌어요. 합쳐졌는데 각각을 놓고 보면 네. 많이 하나는 쓰이는 단어. 아 각각을 놓고 보면 많이 쓰여요. 오픈 클로젯. 음. 생각 그렇습니다.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약간 좀 프라이빗 해야 되니까 장롱, 클로젯, 오픈 클로젯. 좋은데? 그걸로 하자.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답이 못 온 거. 정답. 오픈 오픈 클로젯. 우리는 오픈 클로젯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무조건. 이 문제 일주일 동안 연구하셨죠? 우리 이기려고. 네. 아 그러면 진짜 어려운 제안인데 각각의 단어 스펠링 시작하는 거 하나만 맞아요. 알려주세요. 딱 첫 번째 그것만. 초성 게임 느낌으로. 네. 아, 우리 애가 온라인 수업하는데 초성 퀴즈를 내는데 선생님이 필통 안에 있는 거는 이응 피읍이에요. 근데 어떤 애가 아파 이러더라고. 너무 재밌더라고. 우리 그런 재미를 줘봅시다. 우리 너무 높게 보셨어. 우리 맞아요. 바보들이에요. 맞아요. 응. 앞에 거는 D고요. D 뒤에 거는 C입니다. 디지털 카운터. 디지털은 오! 디지털 클로젯. 디지털 커뮤니티? 아, 디지털 캠핑. 오 좋다. 캠프랑 관련 있나 봐. 디지털 캠퍼. 디지털 캠핑카. 캠프파이어. 디지털 캠프파이어. 정답입니다. 우와! 말도 안 돼. 웃기려고 하고 내 맞췄어. 우. 형 근데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이 또 이거 또 왔다 갔다 됐습니다. 야, 티키타카가. 됐다. 캠프파이어? 오, 멋있다. 밥 먹으면서 이런 애가 막 있지? 뭔 단어로 얘기해 멋있을까? 그치. 디지털 캠파이어? 으이씨, 멋있다. 디지털 캠프파이어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메시지로 주고받는 소규모 채팅, 공통된 주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지만 비공개이거나 승인 후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온라인 모임, 동시에 접속해 타인과 함께 즐기는 게임도 이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야, 참 잘 지어냈네. 캠프파이어. 약간 그 아날로그적으로. 맞아요. 근데 또 디지털이야. 디지털이야. 어. 다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고 막. 그니까. 캠프파이어 하고 싶다. 불멍 하고 싶다. 맞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는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실행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신제품, 신규 서비스, 신규 사업, 새로운 사회운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실제로 닐슨 리서치는 수십 년간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수만 개의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신제품 가운데 약 80%가 처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 실망 또는 취소 등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의 작가 알베르토 사보이아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출시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로 신제품의 세일즈, 마케팅, 유통을 위한 노력이 의도한 시장에서 충분히 눈에 띄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인데요. 신제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이 이용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에 발생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제품이 실패하는 것은 설계나 개발, 마케팅이 아닌 전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당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알베르토는 신제품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어느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만들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토타이핑을 제시합니다. 프리토타이핑은 시제품을 뜻하는 프로토타입보다 더 앞선 단계로 이것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가짜를 만들어 테스트해보거나 직접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쓸모있는 것인지 살피는 것 등이 프리토타이핑을 설계해보는 방법입니다. 프리토타이핑을 지속해보면 수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진짜로 될 놈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역시 답은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데이터에서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어떤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책 제목으로 보면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오 아이디어 불패.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영어 원서 제목으로는 write it. write it. 그게 뭘까요? Write 적어라. it. write it. 아, 그 write이 아니고 WR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R, I, G. 그렇지. Write write it. 그게 맞아? 이거야? 아닌가? 뭐 뭐죠? 대충 맞는데 예. 그걸 한글로 번역을 아주 재밌게 했더라고요. 예. 될 놈. 아. 될 놈. 될 놈. 될 놈 안 될 놈. 될 놈 될. 자, 그래서 오늘은 될 놈과 안 될 놈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 재밌겠다. 될 놈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 저는 오늘은 오늘 요 될 놈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될 놈. 뭐든지 전제가 중요하잖아요. 전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전 세계의 제품과 이 신제품이 몇 개 정도 나오느냐면 한 3만 개 정도 나와요. 근데 3만 개 정도가 그 중에 한 80% 정도는 다 실패해요. 아, 모두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 성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경각심을 좀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만든 아이디어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뭐 홈쇼핑을 많이 해봤지만 중소기업 사장님들 미팅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개발을 하면서 사랑을 쏟아서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실패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를 않으세요. 맞아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야. 내가 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일단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실패한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쉽진 않지만 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실패한다. 예. 그렇다면 대부분의 실패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시, 그리고 운영, 마케팅,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실패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전제예요, 전제.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실패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상상 속 세계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생각랜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랜드. 생각랜드. 귀엽다. 아, 저 사람은 생각랜드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랜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온통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가방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길거리 다닐 때 가방밖에 안 보이고 그렇죠. 차를 바꿔야 되겠다. 네. 차만 보고. 그러면 차만 보이고 네. 휴대폰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휴대폰만 다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인다고 사실 우리의 관심거리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런 생각에서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편향에서. 예전에 제가 그 골키퍼의 페널티킥 상황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렇게 쉬운 주제였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혹시 기억이 기억이 안 왜 나요? 안 기억이 나지? 안 나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했었다니 이게 참 우리가 꼬리곰탕을 한참 더 해야 되겠구만. 골키퍼 웬만한 거 기억날 텐데. 자, 골대가 있잖아, 골대가. 네. 골대에 골키퍼가 딱 서 있고 승부차기. 네. 그런 경우에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3분의 1은 맞죠? 맞아요. 아, 어떻게 알았어? 했었다. 기억났다. 그거 얘기하잖아. 하셨어요. 기억나잖아. 하셨어요. 맞아요. 똑똑해졌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네. 30%는 그냥 막아요. 네, 네. 예. 근데 사람들은 움직이잖아. 네.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품을 만드는 CEO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장 조사를 해요. 그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죠. 네. 그죠?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하는 그 시장 조사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편향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와, 쉽게 말해서 정신 승리인가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렇죠. 결과를 네. 받아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를 일부러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지.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시장 조사를 할 때 보면 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용하실 건가요? 뭐 이런 대충의 그런 질문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얘기도 제가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일이랑 야채랑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들었던 과일과 야채를 그 씻어 먹을 수 있는 네. 자연 소재의 퐁퐁이에요. 기억날 것 뭐 같아요. 먹을 수 있는 네. 먹어도 무방한. 괜찮은. 네. 그래서 마트에서 나오는 이 주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지. 네. 그랬더니 80%가 사겠다. 예. 실제 제품을 런칭했더니 아무도 안 사더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 해봤더니 별 문제 없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그 제품의 이름을 과일이랑 야채랑이라고 했으니까 마트에 가서 저 과일이랑 야채랑 어디 있나요? 그러면 저기 있잖아 뭐 이런 얘기하는 네,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망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잘못된 시장 조사의 그 한 패턴이라고 볼 그러네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될 놈과 안 될 놈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딱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호응 가설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시장 호응 가설. 시장 호응 가설은 말 그대로 쉬워요. 자, 이 제품을 런칭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뭐 싫어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멘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왜 블록버스터를 침몰시켰다 뭐 이렇게 뭐 잘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것을 만약에 DVD를 우편으로 배달 서비스를 만들고 반납 지원료 이런 걸 좀 없애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YZ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XYZ 가설이라는 건 여기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네. 숫자를 대입하는데 그 숫자는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세탁기, 코인 세탁기 있죠. 코인 세탁기 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를 했을 때 고객들의 몇 % 정도는 여기에 가입할 것이다. 정도의 그런 어떤 검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네. 그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시장 호응 가설과 그 다음에 XYZ 가설이라는 네.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프리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토? 오. 프리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프로토타입이잖아요. 프로토. 프로토타입과 프리토타입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프로토와 프리토? 프리토가 조금 더 자유롭게 통하나요 혹시? 자, 프리토타입과 프로토타입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로토타입은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니까 왜 자동차를 보면 이렇게 왜 뭔가 이렇게 나무도 갖다 대놓고 뭐 점토해가지고 이렇게 막 실제 모델링처럼 만들어갖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드는 거고, 네. 프리토타입은 뭐냐면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미케니컬 터크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미케니컬? 미케니컬 터크 프로토타입. 메케닉적인 기술적인 맞아요. 대화. 맞아요. 이야. 그렇긴 한데 네. 200년 전에 체스를 둘 수 있는 인공지능 머신이 있었어. 200년 전에요? 기계가 있긴 있었나요, 그때? 있었어요. 그게 예. 이름이 미케니컬 터크였어요. 그게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비밀인데 네. 그 안에 난쟁이를 하나 집어넣고 걔가 체스를 두게 한 거야. 진짜야, 진짜. 아, 실제로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케니컬 터크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시제품을 만들 때 가짜를 만들어요. 자, 이제 어떻게 가짜를 만드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자판기를 지금 어디나 가나 다 있으니까 네. 자판기가 없는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판기는 동전을 넣고 이렇게 딱 제품 하나 딱 골라서 누르면 그 제품이 또르륵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만약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만들면 돈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자판기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네. 거지. 사람이 들어와서 동전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품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지. 네. 그죠? 책에도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네. 코인 세탁기점에서 내가 동전을 넣고 나중에 빨래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빨래가 다 개서 나온다. 이게 오. 개서 포장이 돼서 나온다. 예. 그러면 혁신적이잖아. 네. 그죠? 네. 그럼 이것을 만들려면 돈이 드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에 있어서 개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브리토구나.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지 아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피노키오 프리토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피노키오요. 피노키오 프리토타입. 이거 뭐냐면 실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뉴턴인가요? 그 예전에 나왔던 PDA. PDA가 왜 아이패드보다 좀 커다랬던 거. 작고 네, 스마트폰보다 좀 컸고 네네네. 일정 관리도 해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그 사이즈를 여기 양복 호주머니에 들어가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실제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그다음에 스타일러스 펜은 나무 젓가락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팅을 하다가 자 이렇게 꺼내서 일정을 이렇게 적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는 거지. 네. 우리가 뭐 언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음 방송 일정은 언제 이렇게. 그래서 피노키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만약에 들고 다니면 실제로 쓸까 안 쓸까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사람들이. 네. 본인도. 본인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드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짜문 프리토타입이 있어요. 가짜문. 문. 네. 도어예요. 네. 가짜문 프리토타입. 가짜문 프리토타입은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컨셉의 가게를 하나 연다. 뭐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문을. 간판도 실제 만들어 놓고 뭐 김태진의 블라블라블라 네.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럼 사람들이 들어올 거잖아.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그 고객을 기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업을 실제로 하기 전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시장 호응 가설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XYZ 가설도 말씀드리고 피노키오. 그다음에 프리토타입 말씀드렸는데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실제로 옮겨본 뒤에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지. 예, 실제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그쵸. 얼마만큼 이게 쓸모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생각에 빠져서만은 안 된다.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이 중심 주제는 바로 네. 그거다. 네. 예. 네, 마지막에 딱 정리가 되네요. 생각랜드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예. 여러분들, 번뜩 있는 아이디어 있으시죠? 그거 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빨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두기들을 응원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